주변 사람들에 비해 내가 복구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피부의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점점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죠? 예전처럼 이렇게 베개 자국이 돌아오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내가 피부 탄력도가 좀 떨어진 건가? 싶으실 텐데, 자, 오늘은 이런 본인의 피부 두께 그리고 탄력도를 측정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로 이 피부의 두께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초음파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저에게 항상 원장님, 제가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얇거든요. 얇은데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정상 수치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피부가 얇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해부학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얇지는 않은 것인데, 자, 이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했으니 넘어가고 오늘은 내 피부의 두께가 내 친구에 비해서 정말 얇은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얼굴 피부를 이런 식으로 꼬집었을 때 잡히는 부분은 피부와 지방입니다. 자, 사실 대부분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피부 부위는 얇고 지방 부분이 더 두껍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을 부여잡고 천천히 손끝으로 이 살을 놓아갈 때, 자, 이런 식으로 피부를 잡고 천천히 손끝으로 이렇게 놓아갈 때 이 마지막에 손끝에 잡히는 이 부분이 보통 지방층이 제외된 피부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당겼을 때 마지막에 손끝을 놓기 전에 끝에 잡히는, 손끝에 잡히는 이 부분 있죠. 자, 주변 친구분들의 살을 꼬집어 봐도 이렇게 손끝의 마지막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두꺼운 분들이 있고 얇은 분들이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손끝의 마지막에 잡히는 이 두께감이 초음파로 피부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했을 때 느껴지는 차이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핸드폰을 통해서 피부 탄력도 테스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뭔가 V라인이 된 것처럼 막 턱라인도 쫙 달라붙은 느낌을 드는 경험, 자,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진 피부가 이렇게 얼굴의 뒤쪽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굴이 팽팽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핸드폰의 셀카를 통해서 사진 2장을 찍어 놓으면 내 피부에 어느 정도의 탄력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하늘로 젖히고 셀카를 찍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숙이고, 고개를 이런 식으로 숙이고 셀카를 찍습니다. 자, 고개를 하늘로 젖히면 이 중력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처져 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서 피부가 팽팽한 얼굴이 됩니다. 자, 반대로 고개를 최대한 숙이면 탄력도가 낮은 경우 앞쪽으로 이렇게 피부와 지방 등이 쏟아져서 피부가 더 처져 보이게 됩니다. 즉, 탄력도가 높다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탄력도가 낮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크겠죠. 자, 물론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 경우 탄력도가 높지 않더라도 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측정법은 아니라 그냥 자가로 재미삼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손등 꼬집어 보기입니다. 자, 손등을 살짝 구부리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5초 정도 이런 식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 늘어난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몸에 이렇게 부종이 있을 때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내가 복구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피부의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해보는 탄력도 검사이지 사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떨어졌다고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탄력도가 떨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크림 자주 발라주고 빠진 곳이 없게 발라주기입니다. 자,
자, 피부는 햇빛으로 인한 이 광노화에 의해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분절되고 또 이렇게 감소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선크림은 자주 발라주고 특히 이렇게 눈가, 눈꺼풀, 목, 뒷목, 이 손등 등은 빠진 곳이 없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피부 안에서 H2O, 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안에서 충분한 수분이 존재할 때 화장품들이 이런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나가지 않도록 잘 밀폐시켜주는 것이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분자량 콜라겐 섭취하기입니다. 제 한 4년 전 영상에서는 이 저분자량 콜라겐의 효과에 대해서는 쏘쏘라고 말했었지만 제 1년 전 영상에서는 저분자량 콜라겐의 피부 내 콜라겐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흡수율의 많은 부분이 개선된 저분자량 콜라겐 제품들이 나와서 현재 이 분야의 권위자적인 피부과 교수들의 연구에서도 이 저분자량 콜라겐은 피부 콜라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고 저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나 단백질 잘 섭취하기입니다. 자, 콜라겐 자체가 아니라 콜라겐 형성을 돕는 데 기여하는 영양소들도 많습니다. 자, 비타민 C도 콜라겐 합성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멀티비타민 같은 영양제들을 드시고 또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연철이었습니다. 끝.